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배가 아플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화도 안 돼요.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불어오르고 배가 아플 때는 변도 설사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학생은 거의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수술은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장편한 의사 김용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배가 아플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만나는 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파요, 소화도 안 돼요,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불어오르고 배가 아플 때는 변도 설사처럼 나오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힘들어지면 아픈 게 심해져서 일도 하기 어려울 때가 많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되게 이런 환자들은 위내시경, 장내시경, 심지어 CT까지 다 찍고 오셨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위장관의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증상이 생기는 위장관 질환,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우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흔하게 스트레스에 의해서 증상이 악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자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또 설사를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변화가 장을 비롯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아마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서인 성경에도 비유로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관련된 속담이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플 것이다 라고 경험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정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인 사고의 입장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재미있는 시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1951년, 상당히 오래됐죠. 코넬 대학의 뉴욕 병원의 알미 박사는 건강인과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70년도 지난 이 논문을 찾아서 직접 읽어보고 그 중에 두 개의 대표적인 증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22세의 남자의과대학 4학년 학생을 데려와서 새로 들어온 직장경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때의 직장경은 제가 지난번 한번 소개해드렸던 옛날 내시경, 즉 튜브처럼 생긴 길쭉한 쇠막대기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자원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도 자원자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누워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학생을 눕혀놓고 직장경으로 대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에 대장경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의 대장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천히 수축했다가 풀렸다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처음 10분 동안은 그냥 관찰만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10분이 지나면서 이 알미 교수와 옆에 있는 보조자들, 아마도 전공이나 펠로우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서로 짜고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직장암이 발견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전공이 이리 말합니다. 옆에서 교수님 저게 뭘까요? 그러자 이 알미 교수가 말을 합니다. 조직검사 해봐야 되겠는데 생경검사를 좀 준비해줘봐.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서는 보조자들이 기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조직검사를 지금 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직장경을 처음 받아본 이 젊은 의과대 학생은 누워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어느 순간 뭔가 자기 대장에서 직장의 암이나 혹은 용종이 발견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자 점차 불안감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 천천히 움직인 직장 수축이 점점 심해져서 매우 좁아지게 되고, 혈관도 충혈이 심해져서 빨갛게 변하는 그런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공의 이가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나이도 젊은데 안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학생은 거의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수술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누워있는 학생의 불안이 극도에 도달한 상태에서 대장도 역시 최고의 수축을 보여줍니다. 이때 이 알미 교수가 학생에게 지금까지 했던 게 모두가 다 농담이야,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학생의 대장 수축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충혈도 해결되는 것이죠. 즉 대장에 직접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신적으로 불안감만을 유발하고 조장을 했는데도
정상인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대장을 변화시켜서 수축을 심하게 하고 충혈을 하게 한다는 이런 것을 증명한 것이죠. 자,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불안을 느꼈다, 그리고 대장 수축이 심해졌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대장 수축이 심해지면 바로 그것이 통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통까지 연결되는 것이고요. 대장 수축이 심해지고 빨라지면 또 뭐가 일어나나요?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심한 불안감을 느끼면 배가 아프고 설사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례, 두 번째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7세의 여자 환자였는데요. 5살 때 어머니가 사망해서 계모가 들어왔고 굉장히 학대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18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변비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고 또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같이 들어온 의붓딸하고도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고요. 매우 복잡하고 어지러지한 그런 관계죠. 어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이분에게는 처음 결혼해서 낳은 아들만이 유일한 인생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42세 때 이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망에 대한 고지를 받는 그 순간, 그 이후에 2시간 동안 이분은 심한 설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 5년 동안 계속 간헐적으로 설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이 환자를 대상으로 앞에 의과대학생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눕혀놓고 직장에 대장경을 넣은 다음에 관찰을 하면서 얄미 교수가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환자분하고. 그 대화 과정에서 직장의 운동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환자가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담의 처음 부분은 환자가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시작했는데 이때는 환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움직임 없이 말을 했고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대요. 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서는 장운동이 매우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대화는 두 번째 결혼했을 때 같이 들어왔던 의붓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그 의붓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같은 뭐 이런 욕을 하면서 흥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고 매우 적대적인 느낌을 표시했는데요. 동시에 대장 운동이 매우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아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 아들을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다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슬픈 감정을 표현했고요. 동시에 대장 운동은 아주 떨어졌습니다. 이 환자의 관찰을 통해서 공통됐던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과 대장 운동의 감소가 같이 나타났다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흥분하면 수축한다라는 게 앞에 일반 의과대학 학생과 비슷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증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가 대장 운동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본 것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벌써 70년도 넘은 51년도에 실험했다는 게 놀라운 것인데요. 그 뒤로는 이런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전들이 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슷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TV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촬영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쥐들이 양쪽 탱크에 있는데 한쪽은 물이 없고 한쪽은 물이 있습니다. 쥐가 의외로 물에 빠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올라가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편에 물이 없는 통에 있는 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물 가운데 있는 섬에 올라가 있는 쥐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여기 밑에 타이머를 보시면 불과 1분이나 2분 내에 변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대장에 있는 변 덩어리가 거의 다 빠져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또 임상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 쥐가 물에 빠지기 싫어해서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함 그리고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가 된 것이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독자분들께서도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 꼭 거울을 한번 보시고 촬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당시 밤새 당직을 하고 저기 익산까지 가서 대학교에 있는 실험실에서 촬영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나중에 TV를 보는데 세상에 머리가 떡이 져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저도 황당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배가 아프거나 가끔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쥐실험들과 함께 20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스트레스가 인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가 됐었어요. 이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스트레스는 식도적 수축은 증가시킨다, 위운동은 떨어뜨린다, 그리고 대장 운동은 증가시킨다, 이런 게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는 안 되고 배는 아프고 설사도 하고 이런 복잡한 증상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가 장에 다양한 영향을 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변비, 설사 등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확립되었고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뇌장축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뇌장축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생기는 것을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아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절하게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방식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실제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본에 있는 장편한 김명선 내과를 찾아주세요. 제가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신 지견에 따라서 여러분을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